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시바이누는 지금 관심을 다시 둘 타이밍입니다. 왜 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이게 단순한 소음인지 아니면 실제로 의미 있는 신호인지, 시바이누의 현재 위치와 가능성, 그리고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차분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바이누는 어떤 코인인지 좀 살펴보면요. 코인게코 기준에서 현재 이제 시가총액 1위는 도지코인입니다. 두 번째로 민코인 중에 시가총액 높은 게 시바이누예요. 그래서 이 시바이누는 도지코인에 비해서 시총은 낮지만 두 가지 특징이 다른데요. 도지코인은 이제 비트코인 계열의 민코인이죠. 시바이누는 이더리움 계열의 민코인입니다. 그리고 시바이누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더리움 기반의 민코인이다 보니까 레이어 2가 존재해요.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더리움을 이렇게 확장한 느낌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기반의 소각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그냥 코인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한대로 이제 확장이 되지만 시바이누는 코인을 소각하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래서 유통된 코인 중에 일부가 계속 줄어드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더리움의 확장 버전이기 때문에 자체 생태계가 있어요.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비트코인하고 비슷한 형태로 화폐의 어떤 기능, 그리고 전송의 기능 정도만 있는데, 시바이누는 생태계가 있어서 여기 NFT도 있고, 시바이누 안에 디파이 생태계도 있고요. 뭐 게임이라든지 다양하게 이더리움을 확장한, 그렇지만 이제 밈스러운 개념으로 만든 그러한 민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자체도 굉장히 이제 클래스가 커요. 그래서 도지코인의 딜을 잇는 커뮤니티 중심의 코인이지만 실제 이더리움과 같은 그런 생태계가 밈스럽게 존재하는 코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바이누를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는 자체 레이어 2가 있어요. 시바리움이 있는데 그것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량이 이제 증가하면서 공급 구조가 좀 감소하는 그런 특징도 있고요. 특별히 이제 알트코인 시즌에 민코인들이 막 펌핑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뭐 도지코인이 먼저 펌핑을 하고 그 다음으로 시바이누가 이렇게 펌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코인이에요. 도지코인은 특별히 발전이 없죠. 시바리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이다 보니까 레이어 2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자마 기반의 프라이버시 업그레이드를 준비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프라이버시 관련 이슈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레이어 2를 프라이버시 중심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현재 위치를 한번 살펴보면 민코인 순위 중에서 2위고 이더리움 커뮤니티면서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됐을 때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구조의 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코인 테마 중에서 조금 보수적이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코인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시바이는 우리가 이제 사도 될지 좀 궁금하죠. 첫 번째로는 이 민코인이 변동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알트코인 시즌이 됐을 때 민코인 펌핑할 때 도지코인 다음으로 충분히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코인이고, 세 번째로 이제 생태계는 존재하긴 해요. 이더리움의 확장판으로 디파이도 있고 여러 가지 생태계가 있지만 조금 미약합니다. 그리고 시바리움이라는 레이어 2, 여기 화면은 레이어 2 생태계가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시바리움이 차지하는 위치는 아직은 조금 작아요. 54위 정도고, 실제 레이어 2에서 시바리움이 활성화되는 데는 수치가 굉장히 저조하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레이어 2가 있긴 하지만 좀 리스크가 있다. 실제 사용량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레이어 2를 가지고 향후 이제 프라이버시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약간의 어떤 가능성이 있는, 근데 민코인 자체가 실제 사용량이나 활성화 이런 부분보다는 민코인의 개별적인 특징이 좀 중요하거든요. 이런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전체 민코인 중에서는 시바이누가 유일하긴 합니다. 자체 생태계도 있고 디파이도 있고 레이어 2까지 갖춘,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골격을 갖추고 있는 생태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어 2의 어떤 볼륨이나 이런 부분은 좀 적다. 그런 부분에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레이어 2가 있으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수치는 여기 보듯이 조금 적습니다. 이런 부분은 레이어 2가 이제 가지는 확장성에서 좀 리스크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날씨를 한번 살펴보자. 지금 알트코인들을 이야기하면서 알트코인을 구매할 때 날씨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현재의 날씨는 좀 흐린 뒤 맑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 변동성은 좀 커요. 그렇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재료가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라는 그것을 레이어 2로 엮은 어느 정도 재료가 있고 섹터 흐름도 여전히 민코인 중에서는 두 번째로 시총이 높은 코인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외면받지 않은 그런 민코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중심의 민코인은 도지코인으로 볼 수 있고 이더리움 계열의 민코인은 이 시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우리가 알트코인 펌핑할 때 좋은 재료로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이야기 차분하게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시바이누가 최근에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프라이버시 테마로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주목이 프라이버시 테마죠. 여기에 시바이누의 민코인 테마가 엮여 있어요. 두 번째로는 시바이누의 생태계에서 특별히 민코인 중에서 소각 메커니즘이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민코인과 다르게 소각 메커니즘은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좀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알트코인이 이제 불장이 됐을 때 민코인들이 보통 펌핑을 하는데 도지코인 다음으로 시바이누가 두 번째로 펌핑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코인 중에 하나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차트만 간단하게 보면 이 시바이누가 이제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크게 한번 상승을 했고 여기도 상승을 했고 지금은 긴 횡보 구간에 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뭐 크게 빠졌다고 보기는 힘들고 크게 봤을 때 두 번의 큰 상승 그리고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 불장이 왔을 때 민코인 펌핑 시에 여전히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코인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민코인 중에서 도지코인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코인인데 여전히 변동성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 민코인의 어떤 포트폴리오 중에서 일부를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고 전반적으로 민코인의 어떤 특징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코인 중에 하나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